결혼하셨어요? 네, 15년 됐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워 보여요? 그 질문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집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요. 중이 아들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고 떨리네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안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 제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성실하고 착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바람을 피웠는지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날 저녁 11시쯤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집은 타워 팰리스 34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윗집에 사는 여자였어요.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친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짧았습니다.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가슴 부분은 비자로 깊게 파여 있었고요.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다리가 길어 보였어요. 머리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겼고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섰고 그녀는 제 옆에 섰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자극적인. 제 아내는 향수를 안 뿌리거든요. 저는 정면을 보려고 애썼는데 자꾸 시선이 옆으로 갔습니다. 흰 피부, 쇄골이 드러나 있었고 가슴골이 살짝 보였어요. 다리는 생각하지 말자 했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들키지 않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9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흔들렸어요.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이힐 때문인지 중심을 못 잡고 제 쪽으로 쓰러지려고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가늘었어요. 손에 잡히는 허리의 곡선, 옷 위로 느껴지는 체온, 그리고 갑자기 코끝에 확 퍼지는 향수 냄새. 그녀의 몸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죠. 정말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에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좀 다른 웃음이었달까요? 담배 피우러 가세요? 네, 담배 떨어져서요. 저도 담배 사러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우리는 편의점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윗집 사시죠? 몇 번 봤어요. 네, 36층이에요. 저희는 34층이고요.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송서연. 저는 준혁이에요. 이준혁.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둘 다 말보로 레드를 피우더라고요. 같은 담배 피우시네요. 그러게요. 밖에서 담배를 같이 피웠어요. 여름밤이라 덥긴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네, 15년 됐어요. 저도 결혼했어요. 8년. 같이 안 나오셨어요? 남편은 출장 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면서 그녀가 하늘을 봤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익숙해요. 남편이 원래 출장 많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쓸쓸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20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날씨, 동네, 별거 아닌 얘기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편했거든요. 들어가야겠다. 늦었네요. 네, 저도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죠. 34층에서 제가 내렸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문이 닫히면서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허리를 잡았을 때의 그 감촉, 향수 냄새, 쇄골, 다리, 그리고 마지막 미소.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요가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민낯이었는데도 예뻤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그쪽은요? 저는 좀 늦게 잤어요. 드라마 보다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카톡해도 돼요?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네. 아, 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저장할까 고민하다가 서연님이라고 했죠. 그날 점심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지금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드세요. 별거 아닌 대화였어요. 그런데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에도 왔어요. 오늘도 야근이세요? 아니요. 곧 퇴근해요. 담배 피우러 나올 거면 연락 주세요. 저도 담배 생각나서요.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담배 피우려고요.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저도 나갈게요. 5분 뒤 아파트 정원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후드티에 레깅스. 남편 출장 끝났어요? 아니요. 이번 주 내내 지방이래요.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담배를 나란히 피우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준혁 씨는 아내분이랑 사이 좋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런 대답 처음 들어요. 보통 좋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하잖아요. 복잡해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그 뒤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편의점에서.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됐어요. 오늘 11시에 정원? 네, 나갈게요. 카톡도 하루에 10번, 20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피곤하시죠? 담배 생각나요. 아무 내용도 아닌 걸로 계속 대화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준혁 씨, 혹시 낮에 시간 되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회사 근처가 강남인데 괜찮아요? 네, 저 강남 자주 가요. 친구들도 거기 많고 금요일 점심에 만났습니다. 청담동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머리를 묶었는데 목선이 드러나 보였어요.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자주 와요? 가끔요. 혼자 올 때도 있어요. 혼자? 네. 남편은 약속 많고 저는 친구들도 바쁘고 그러면 혼자 외식해요. 메뉴를 보면서 대화하다가 손이 스쳤어요. 그녀가 휙 손을 뺐는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 웃었어요. 별거 아닌 얘기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길을 걷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죠. 친구?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친구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이미. 뭐요? 제가 준혁 씨한테 끌리고 있다는 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준혁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는데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는 어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순간이. 그 고백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낮에 시간 돼요? 왜요?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서요? 호텔. 그 한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서연 씨, 우리 이러면 생각 많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준혁 씨를 원해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쳐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요. 라고 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시의 삼성역 근처 에로테리오 1207호. 알겠어요. 그날 오전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1시 50분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12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07호 앞에 섰는데 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만큼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들어와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은은한 빛만 들어왔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음료 마실래요? 아니요. 저도 떨려요. 저도요.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향수 냄새가 났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불 끌까요? 켜나요? 보고 싶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하지만 그녀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들, 피부, 냄새, 소리, 다 기억나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후회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둘 다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해방감 같은 게 컸거든요. 준혁 씨, 응? 저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낮 시간에, 호텔에서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만났습니다. 그녀와 있을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는 기분이었달까요? 열정, 설렘, 심장 뛰는 느낌.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웃으며 어서 와요라고 할 때, 아들이 아빠 숙제 봐줘라고 할 때, 저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응? 별일 없어? 그래요? 요즘 휴대폰 자주 보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 일 때문이야. 케이스 하나 복잡한 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힘들면 얘기해요.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서연을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역겨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답이 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서연 씨는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요. 제대로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똑같은 호텔, 똑같은 방에서.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슬펐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당신과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요.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헤어질 때 그녀가 울었어요. 행복하세요, 준혁 씨. 당신도요. 호텔을 나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뒤로 연락을 끊었어요. 카톡도 차단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들이랑 놀아주고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가 밤에 잠들기 전 담배 피울 때, 샤워할 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12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34층에서 제가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차단했던 서연의 연락처가 다시 떴습니다. 저도요. 라고 쳤습니다. 술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보고 싶어요. 나도요. 내일 낮에 만날 수 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응.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호텔도 강남 말고 멀리 잠실이나 여의도로 갔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더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집에 올래요? 네. 거기는 아내랑 아들이 이번 주말에 시댁 간대요. 저만 남아요. 준혁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랑 편하게 있고 싶어요. 호텔 말고. 그녀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그녀가 집으로 왔습니다. 와, 집 진짜 넓네요. 34층이 2평형대예요. 거실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니까 더 죄책감 드네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더 자극적이에요. 준혁 씨 나빠요. 웃으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제 아내가 자는 침대에서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왜?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 일요일 저녁이라고. 빨리 옷 입어요. 우리는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숨었고요. 거실로 나갔어요. 민우야, 왜 벌써 왔어?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엄마가 혼자 계시래요. 나는 집에 오라고. 그래. 엄마는 시댁에 계신데요. 다행히 아내는 안 왔어요. 하지만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편의점. 네. 밖으로 나와서 서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라고. 다행히 아들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녀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니에요. 다행히. 진짜 죄송해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요.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알아요. 헤어지는데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지쳐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준혁 씨는 안 지쳐요? 지쳐요. 많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괜찮아. 민우 잘 들어왔어. 다행이다. 혹시 집에 아무 일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무슨 일? 아니, 그냥 민우 혼자 보내서 좀 불안해서. 걱정 마. 다 괜찮아.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아들이 1분만 빨리 방에서 나왔어도 아내가 같이 왔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져요. 이번엔 진짜로. 서연 씨?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준혁 씨. 응? 제가 이사 가요. 뭐?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없어요. 매일 당신 보면서 참을 자신이 없어요. 서연 씨.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남편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여기 싫다고.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로 이사를 갔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 지내세요라고만 했죠. 이삿짐 차가 떠나는 걸 베란다에서 봤어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이사 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끊었어요.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지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달라졌어요. 여보, 요즘 뭔가 우울해 보여요. 응? 아닌데? 거짓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래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아내는 계속 물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보였죠. 어느 주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둘이서. 민우는 학교 캠프 가는 주에.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괜찮잖아. 진짜 괜찮아요? 준혁 씨, 솔직히 작년부터 뭔가 달라진 거 알아요. 바람 피우는 건 아니죠? 웃으면서 물었는데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오해한 건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고 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보는데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15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외로워서, 아내랑 대화가 안 통해서, 일상이 지루해서 다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자신이 비겁했기 때문이에요.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다시 노력해봐요. 라고. 대신 쉬운 길을 택했죠. 다른 여자한테서 위로받는. 서연과 있을 때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하지만 그건 도피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문제에서 도망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내한테 고백하기로. 저녁에 아들을 친구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와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심호흡을 했어요.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년에 다른 사람 만났어. 이웃집 여자였어. 몇 달 동안.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끝났어. 그 사람 이사 갔고 연락도 안 해.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있는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내 문제야. 아내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죠. 이혼할래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 얼굴 보면 계속 그 여자 생각날 것 같아요. 은지야. 아니요. 결정했어요. 이혼해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저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했고, 양가 부모님께 말해야 했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요? 민우야, 엄마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빠 뒷바라지 했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진짜 싫어요. 아들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혼 조정을 받으러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인 제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남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다가 결국 제가 당사자가 됐으니까 모든 걸 아내한테 줬어요. 집, 재산, 양육권.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싫어요. 이미 끝났어요. 6개월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집을 나올 때 아들이 배웅조차 안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잘 살아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15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서연한테 연락해 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그녀도 제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을 테니까요. 남편한테 들켰을지도 모르고 혹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 바람을 피웠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쉬운 도피처를 찾았던 거죠. 순간의 쾌락과 위로를 위해 15년의 신뢰와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가족을 잃었고 아들의 존경을 잃었고 제 자신의 존엄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불륜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노력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정직하게 헤어지세요. 하지만 절대 제 길을 따라오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에 속아서 평생 후회할 짓을 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첫 키스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호텔방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무너진 삶이니까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